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근 인사드립니다. 자, 코스모신 소재를 보도록 할 예정인데, 21선에서 살짝 이탈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좀 살짝 그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이 21선의 지지 여부들을 체크를 해보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살짝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탄산 리튬이라든가 중국의 과잉 생산을 규제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 여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차전지 수출에 대한 7월 확정된 수출치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8월도 2차전지 업황의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지금 일시적으로 증시 자체가 딱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상승했을 만큼은 상승하는 모습들 그동안 보여준 적이 있었었죠.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종료가 됐고 시장의 방향성들을 탐색을 해봐야 될 때 코스모신 소재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응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수급 원인들 그리고 장기 모멘텀들 2차전지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옆에 링크 이렇게 남겨놓고 종목들 하나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 촬영할 때마다 관리를 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인데, 이거는 구독자든 아니든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고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리 공부방도 마찬가지고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장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가지고 장이 종료가 되면은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때 하나하나 이렇게 올려드리고 관리를 하고 있고, 평소에는 이제 장중에는 공부방에 단기 스윙 종목들 안내를 드리면서 공부를 목적으로 여러분들 다 함께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길 바라시는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해주셔야겠죠. 공부방도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신데, 포트폴리오 역시 이 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댓글이 있어요.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확인하셔가지고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가 나오고 이 링크들 클릭하셔가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리고 단기 스윙을 원하시는지 장기 스윙 원하시는지 둘 다 체크도 되고요. 이렇게 체크해서 간단한 설문조사니까 신청서도 여유 되시는 분들은 작성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모신 소재. 일단은 과거에 제가 이슈들을 정리를 간단하게 좀 도와드리자면, 2차전지의 전반적인 업황, 과거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는 2차전지의 성장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다가 중국의 과잉 생산 과잉이 있으면서 소재들의 가격들이 좀 급락을 했죠. 그래서 2차전지 소재 가격이 떨어진다. 생산을 많이 할수록 수요가 유지된다고 하면 소재 가격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잉 생산을 하더라도 수요 또한 부진했기 때문에 소재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을 수밖에 없었고, 소재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은 소재를 판매하는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매출이 떨어지고 수요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또한 부정적으로 진행되면서 장기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와중에 이제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는 흑자를 계속 유지하긴 했어요. 다만 증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양산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캐즘이 오게 되다 보니까 양산 일정을 밀어주고, 그리고 공급을 받는 거래처 같은 경우에서도 생산 일정을 좀 연기를 하고 수요에 따라서 생산을 줄이면서 약간 허리띠 조르기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2차전지 업종들 전반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되고 있었다가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 대체적으로 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모신 소재도 마찬가지도 여기서 2차전지 양극재라든가 전구체 양산 일정들이 공장을 증설하면서 양산 일정들에 맞춰서 매출도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도 성장을 하고 매출이 10조까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주가 또한 강세 움직임들을 보여줬지만,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도 캐즘이 와버렸고 양산 일정이 연기가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던 것들, 공장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생산 공장을 늘리기 위한 유상증자였거든요. 근데 이 유상증자가 생산을 늘리기 위한 공장 증설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요가 줄게 되면은 소재 가격도 하락할 전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했어요. 물론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던 것, 1주당 가격이 희석된다. 우리가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주식수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1주당 영업이익, 순이익,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에다가 영업이익이 1주당 얼마가 나오는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1주당 EPS가 나오게 되죠. EPS가 나오는데 EPS에다가 이 주가 나누기 EPS 하면 이게 PR이 나오게 되죠.
근데 영업이익이 소재가 가격이 떨어지면서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 수가 유상증자로 인해 늘어난다 라고 하면은 그만큼 EPS가 떨어지게 되죠. 1주당 순이익이 떨어진다고 하면 영업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 PER이 높아지게 되는 효과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PER이 점진적으로 낮춰지고 가격이 고평가였다 그러면은 조정을 받으면서 적정 주가까지 회귀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게 유상증자에 따른 1주당 가격 희석이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들은 상식적으로 과대 낙폭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대 낙폭이 낮다라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반영됐던 것들을 다 반납을 한 거품이 없는 현재 지금 코스모 신소재의 주가랑 적정 주가에 위치해 있느냐, 이게 저평가인 거냐. 지금 현재 주가에서 저평가라고 한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코스모 신소재의 전망, 기업에 대한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저평가 위치이냐, 이거를 또 판단을 잘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 주가가 선반영이 되어 있다면 미래에 대한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게 선반영된 주가입니다. 이게 이제 고평가, 지금 현재 기업 가치가 이 정도 수준인데 주가는 기업 가치가 이 정도로 올라왔을 때 적정 주가를 반영하고 있다. 이걸 이제 고평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미래에 이 기업 가치가 지금은 여기지만 2년 뒤에 5년 뒤에 이까지 오면은 이 기업에 대한 주가가, 이 가격이 적정 주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장기적인 전망이 선반영되어 있는 주가이냐, 아니면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주가가 적정 주가로 형성이 되어 있느냐, 미래에 대한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거라고 보여요. 후자라고 보이는 게 지금 거품이 좀 껴있는 가격이긴 해요. 하지만 미래에 대한 증설, 2차전지 업황의 회복,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거품이 껴있지만 미래에 대한 가치가 모두 반영되진 않았다. 왜냐? 미래 이 가격이,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반영을 하진 못했다고 보고 어느 정도의 기대감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적정 주가에 대한 것보다 조금은 거품이 껴있는, 프리미엄이 껴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단기적으로 1, 2, 3, 4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은 아직 발표가 안 됐죠. 하지만 1분기, 2분기 보시면은 지난 3분기, 4분기, 2, 3, 4분기 때 매출액이 1,800억에서 1,400억까지, 영업이익도 63억, 69억,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11억까지 쭉 낮아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억, 5억. 영업이익이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단기순이익은 살짝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영업이익을, 단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앞으로 이 영업이익이 5억인 상태에서 18억까지, 그리고 38억까지 이전 수준의 영업이익까지 회복하지는 시간은 좀 걸리도록 하겠지만 지금 이 2분기가 가장 낮았을 때의 영업이익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가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3분기, 4분기에 영업이익이 조금 회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느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자, 이건 연도적으로 보면은 2024년도, 5년도, 6년도, 그리고 지금까지 2차전지 기업들의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도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적절하게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탄탄한 실적, 탄탄한 재무제표, 현금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코스모 신소재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25년도 영업이익을 보자면 250억 원, 300억 원, 300억 원, 124억 원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72억 원, 가장 낮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어요. 단기순이익도 가장 낮은 단기순이익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년에는 300억 원, 200억 원, 그리고 내후년에는 700억 원, 520억 원까지 증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2차전지 소재에 대한 가격을 완전히 반영한 실적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중국의 2차전지 소재를 과잉 생산하게 되면서 2차전지의 소재 가격들이 다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근데 이번에 중국 정부가 이 과잉 생산을 규제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리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해버립니다. 탄산 리튬 가격이 1kg당 84위안까지 2개월 새 동안 44%가 올라가는, 그리고 CATL의 리튬 광산이 세계 글로벌 3%에 해당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광산이었는데 이 리튬 광산 한 곳에 생산을 중단을 했었던 요인들이 중국 정부의 허가가 연기가 안 됐었던 것들, 그 연기가 안 된 배경은 이 과잉 생산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럼 해당 뉴스를 살펴보면 리튬 가격이 중국발 감산 여파로
연중 최고가를 기록을 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리튬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소재나 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할 수 있어서 미소를 짓고 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이어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켜봐야 되는 신중론도 나와주고 있다. 자,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2026년도, 2027년도 매출과 영업이익, 이차전지 소재에 대한 가격이 인상이 되면 판매가도 인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게 영업이익이 329억과 700억 원 가량이 될 수가 있겠고, 소재 가격이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영업이익도 계속 추정치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차전지 NCM이라든가 NCA라든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이 있고 전해액, 그리고 분리막이 없으면은 전고체. 전해액은 이렇게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극재하고 음극재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분리막인 거고, 전고체는 고체로 되어 있으니까 양극재하고 음극재가 고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분리막이 필요 없게 되는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양극재를 어떻게 생산하는지를 보면은 먼저 이차전지 전구체를 생산합니다. 이 생산된 전구체에 리튬을 배합을 해서 만들게 되면은 이게 양극재가 되거든요. 자, 전구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기서 리튬,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니켈의 함량을 높으면 하이니켈 양극재 이렇게 되는 거고, 알루미늄을 사용을 하면은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그러니까 니켈 함량에 따라서 코발트 그리고 망간을 활용을 하느냐, 알루미늄을 활용을 하느냐, 이 전구체가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코스모 신소재가 증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10만 톤 캐파 확보, 하반기부터 증설 효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 여기서 나와주는 것처럼 양극재 활물질 이 생산 능력이 과거 2만 톤 수준에 있었다면 올 상반기 기준 7만 톤, 7.5만 톤, 연말에는 10만 톤까지 양산을 가능한 캐파가 생산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증설 효과는 2025년도 하반기부터 4분기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4분기부터는 기존에 공급하던 소입경 제품 외에도 공급 규모가 큰 대입경 제품이 추가되면서 이 전력 저장 장치 그리고 파워 이런 신규 수주도 추진될 수가 있을 가능성들이 있다. 자, 하반기부터 전기차 사이클 2026년도 하반기부터 전기차 키즘이 종료가 되면서 전기차 사이클 도래가 맞물리면서 전기차량 스펙이 점진적으로 추가되고 생산 포트폴리오 확대, 공급처 다변화, 이런 외형 성장도 본격화될 전망이 있다. 자, 이거는 리튬, 니켈, 메탈 가격이 저점에서 안정세를 보이면서 변동성이 축소된 가운데 지금은 이제 리튬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원재료 가격 반등 시 수익성 개선 여지도 존재한다라는 거에서 원재료가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수익성 개선 여지가 지금은 반영되고 있는 상태다. 자, 따라서 이 영업이익에 대한 것들 20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회복 기대감들이 반영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이런 중국의 감산 이런 것들이 좀 장기화가 될 수 있을지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될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지방정부들이 저가 경쟁 유발 기업들을 비호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가 경쟁을 하면서 생산량을 무조건 늘리는 생산 과잉을 초래하는 기업들을 좌시하지 마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거라고 경고한 바 있다라는 얘기예요. 일부 지방 정부가 기업들이 인한 기업들한테 100톤이면 100톤, 1000톤이면 1000톤 이런 생산 한도를 지령을 해줬는데 실제 생산량이 허가를 해준 그런 생산량보다 더 많다라는 이유로 이 허가권을 회수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CATL도 이번에 과잉 생산 기업들을 허가권을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전 세계 3%에 해당되는 리튬 강산의 특許권이 회수가 됐다. 이게 또 이 미국향 우회 수출 제품에는 40% 고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지금 수요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 유럽에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수출이 제한적인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무조건 많이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대안이 아니다라는 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나온 조치라는 겁니다. 지난번 전기차 배터리 업체에 배터리 산업 자체에 공급 과잉이 발생을 했던 2014년도 15년도 당시에 트라우마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 채굴에 대한 과잉 생산을 적절하게 관리를 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들이 높다. 이처럼 우호적인 환경이 진행될 감사는 가격에
회복 속도를 한층 더 빠르게 이끌어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도 실적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은 여유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외국인들도 그동안 좀 매도를 하는 모습들을 살짝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매수 폭이 확대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매수 매도하면서 간을 보고 있는 모습들.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로 완전히 전환되면서 최근에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주체로 확인이 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이런 이천전지 캐짐에 대한 종료,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실적, 하반기부터 영업이익에 대한 안정적인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 다시 수급도 돌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여유를 가지시되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대응 전략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21선과 61선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자, 물론 이 부분에서 내일 바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들도 높다고 봅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이 내일 매수하지 말라는 그런 확신은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랑 기관이 내일 매수하는 수급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그러면 추세적으로 상단 부분을 단기 이평선을 좀 돌파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52,000원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 이렇게 시나리오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반등이 나오지 않고 주가가 조정 흐름들을 보여준다 라고 하면은 하단 부분 61선인 4만원 부근에서의 반등, 4만원 부근에서의 반등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중을 지금 낮게 가지고 평균 단가가 낮으신 분들은 그냥 단순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지만, 위에서 접근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내가 5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5주 추가를 해보시고,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매수했던 5주는 정리를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대응 전략을 잡아가시면 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우리 신청서 보시면 여기 희망하는,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게 있으신지 물어보는 이 질문란이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의무는 아닌데,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작성 안 하셔도 되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 코스모신 소재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내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모신 소재 지난 7월에 48,850원일 때 접근했다가 8월 14일 52,000원까지 3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여전히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제가 적당한 타점이 왔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다시 이 밑에 코스모신 소재를 다시 추가할 예정이에요. 아직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필요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2, 3거래일 내에 추가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여기 이 포트폴리오 클릭하시면은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테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우리 공부방 같은 경우도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다 함께 공부를 목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목적으로 투명하게 여러분들께 공부하실 수 있는 정보들 계속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공부방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들 차후에 코스모신 소재 추가를 해서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포트폴리오 꾸준히 공부방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